네,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네요. 그런데 수급상으로 보면은 오늘도 우리 시장을 지킨 건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개인의 매수세가 이 기관의 공격적인 매도를 방어해내는데 성공한 건데요. 하지만 신용잔고가 한 18조 정도 된다고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개인의 방어력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 시장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은 또 오늘의 오름세 좀 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내일장을 위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절대 전략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마제스터 전문가와 함께 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잡으셨어요? 네, 저 단기 기회 종목이다. 네, 단기 기회 종목. 지난주에는 눈치 보기 장세다 이렇게 키워드를 주셨고 오늘은 단기 기회 종목 이런 종목을 잡자라는 건지 아니면 이런 종목이 많다라는 건지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시장을 보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앵커님한테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게 인버스를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게 자, 우리 지금 선물 차트가요. 자, 요 지점이었는데 그 지점부터 해서 지수가 이렇게 빠졌죠. 빠졌고 지금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자, 여기서 보시면 ETF가 이제 지금 현재 보이는 차트가 인버스 차트인데요. 바닥권에서 자, 지난 9월 16일 날 저점에서 지금 상당히 많이 좀 올라왔죠. 자, 그러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시장이다라는 거거든요. 자, 지난 3월 달에 이제 급락이 나왔을 때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제가 자, 3,000원, 4,000원권에서 이제 매수를 해서 지난 8월 7일에 이제 매도를 한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당분간 박스권이고 박스권 상단에서는 이제 매도 전략이고 그 지수가 이제 내려온다는 얘기는 시장이 인버스로 간다는 얘기였고 그리고 오늘도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바닥을 찍고 선물이 저점을 찍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박스권으로 대응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좀 궁금하죠. 자,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주도 테마 섹터라고 얘기했던 종목군들이 다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즉, 이 수소차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풍력주들, 태양광 관련주들, 예, 그리고 자, 5G 관련주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핫한 이제 2차 전지 관련 섹터들 있죠. 예, 소재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종목군들이 수소차라든지 우리가 이제 뉴딜 그린 정책 관련해서 이런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그리고 5G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멘텀이 저는 지금 단기간에는 강하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장 한마디가 시장은 단기 기회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 자, 오늘장에서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시장이 하락 후에 단기 반등 종목이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 이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지금 거래소 시장 쪽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자 오늘 자 61선의 기술적 반등이죠. 자 2,333포인트 선이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자 843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종목들의 이제 반등에 좀 의미가 있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 자 현재 지금 보는 차트가 이제 네이버죠. 네이버의 상승과 그리고 카카오의 상승이죠. 그리고 현재 지금 보시면 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자, 이런 종목군들은 사실 크게 수익이 나오기보다도 이제 박스권 전략이죠. 지수를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자, 오늘 코스닥 쪽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자, 그동안에 제가 지난주였을 겁니다. 예. HLB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눌림목이죠. 예, 지난 9월 2일 날 제가 절대 전략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 눌림에서 HLB를 보자. 그 얘기가 뭐냐면 그 HLB를 얘기를 하고 나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시장의 순환매 종목 중에서 하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오늘 구간에서는 이제 HLB는 빠지고 있죠.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우리 시젠이라든지 이게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해서 다시 올라올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저는 뭐 올라올 수는 있지만 전고점 넘어가기 좀 힘들지 않겠느냐. 왜? 이제 다음 10월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10월, 11월 이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를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지금 현재 타이밍에서 종목들의 이제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는 이런 종목들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 HLB도 역시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신풍제약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좀 다 정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은 단기 반등을 지금 노리는 전략인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자, 종목들을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추천 종목이 아니고요. 자,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오늘 4% 상승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바닥권 대비해서 10에서 15% 정도면 저는 일단은 단기 매도 자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종목들의 순환매가 나타납니다. 지금 카카오도 올라왔죠. 언택트 관련해서 이러한 종목들이 같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오늘 장중에 아랫꼬리를 달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일 정도 만약에 오늘 저점 자리까지 내려오지는 않겠지만 오늘 장중에 4% 빠졌죠. 그래서 이제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면 한 25만 7천 원에서 26만 이하면 이런 종목들이 단기간 또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단기 반등을 노리는 전략이고 저는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이 시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해드리겠지만 저는 반등 시 종목을 정리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또 체크를 해봐야 될 포인트가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두산 퓨어셀이라든지 그리고 S 퓨어셀이라든지 그리고 하나솔루션, 뭐 일진다이아 이런 종목군들이죠. 하나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내일과 이제 모레 정도면 이제 바닥을 찍는다. 그러면 한 3만 5천 원 정도 매수를 해서 그죠 한 10에서 15%의 수익을 보고 이제 빠져나오는 전략 이런 전략인데 약간 좀 선수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풍력 관련주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디테일하게 말씀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동국 에센시 같은 종목이 이제 고점에서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니고 만약에 한 7천 원권 내려오면 저는 분할 매수해서 반등 시 또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오늘 보게 되면 CS 윈드도 마찬가지죠. 오늘 아랫꼬리를 달았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조정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한 8만 8천 원에서 9만 원 선이면 매수해서 박스권 상단에서 한 10에서 15% 정도면 매도하는 전략.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OCI도 많이 빠졌죠. OCI가 지금 60일선까지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오늘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 오늘 저점 부근에서 5만 5천 원, 5만 6천 원에서 매수를 하면 제가 판단했을 때 한 10% 수익은 뭐 무난하게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G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죠. 에이스테크도 지금 보시면 고점에서 좀 빠졌죠. 그래서 이 종목들이 한 3만 원, 지금 현재 2만 7천 원에서 한 10% 정도의 반등을 보고 이제 박스권을 대응하는 전략. 또 선진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그동안에 뉴딜 그린 정책 관련해서 정책주들이 이제는 다시 올라올 수 있는지 저는 반등이 매도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당분간은.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은 시장 하락 후에 단기 반등을 노리는 전략인데 그 반등의 목표가 크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는 그렇고 결국에는 종목에 대한 단기 수익률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 좀 대응 전략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보시는데 지난주에 현금의 중요성을 상당히 좀 강조해 주셨어요. 미리 챙겨놓으신 분들은 또 이런 소나기를 잘 피해 가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면에서는 현금 비중이라든지 이 정도는 지난 한 주 전과 좀 차이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내일장에서 체크 포인트 있다면은 이 부분도 함께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장 전략이요. 네. 자, 이제 내일 저녁에 이제 말씀 좀 드릴 텐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 이제 상승의 어떤 그 포지션을 잡고 말씀을 했던 사람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는 고점에서도 계속 박스권의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이고, 이제 전략은 어떤 전략이냐면, 단기 매매 구간인데, 한 2일에서 3일 정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시장에서 좀 급락이 나왔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기관들의 매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판단했을 때 여기서 한 5에서 10% 정도 빠지면 분할로 매수를 해서 반등에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고점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평균 단가가 높기 때문에 오지가 않겠죠.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2, 3일 정도 저점 매수 타이밍을 노려서 짧은 수익을 보고 나오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네이버가 양봉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양봉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양봉이 나오면 다음날 음봉의 자리에서 눌리면서 매수를 해서 2, 3일 정도 좀 저점에 싸게 매수를 해서 지금 수급을 보게 되면 오늘도 거래소 시장에서 기관들의 2,800억 매도에 외인들이 그쵸? 290억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여기 죄송합니다. 네, 코스닥이고요. 자, 코스피 쪽에서 보게 되면 기관 외인들이 양매도입니다. 그러면 매수가 들어올 때 저는 결국은 이 박스권 하단에서 박스권 상단에 박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박스 전략을 세워서 대응하는 전략. 그러니까 단기 매매로 타이밍을 잡고 저는 지금 구간부터 한 2주에서 4주 정도. 그러니까 미국의 대선이죠. 11월 3일, 4일인데 10월 달에는 좀 조심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또 이제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저는 철저하게 단기 박스권 전략이고 전략을 매매를 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제스터 전문가의 시장 보수적인 대응 전략을 펼쳐야 한다라고 압축해 볼 수 있겠네요. 시장 전반 지수에 대해서는 한 10월 정도까지는 흔들릴 만한 가능성, 특히나 실적 시즌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동안의 성장성만 믿고 강하게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한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로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종목명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동국 SNC나 CS윈드 같은 이런 신재생 쪽은 지금은 아니지만은 조금 더 밀린다면 박스권 하단에서 잡는 법.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언제 잡아야 되는지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양봉이 아니라 그 다음날 눌릴 때. 이런 식의 팁을 딱 모두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실전 대응에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